정치적인 세력 등에 부당한 영향력이 침투할 틈이 조금이라도 허용되는 순간 어렵사리 이뤄낸 사고 독립은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후퇴하고 말 것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대법원과 법원 행정처의 사법농단 의혹이 연일 나오고 있습니다. 재판 거래, 비자금 조성에 친일 행각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는데요. 어제 저희 MBC 탐사보도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는 양승태 사법부의 친일 행각들을 집중 보도했습니다. 국기를 흔든 양승태 사법부의 사법농단, 마치 까도 또 나오는 양파 같은데요. 자, 변호사님, 네. 그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재임 기간이 2011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2기에서부터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네. 6년간인데 정말 이렇게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나 놀랍기도 한데요. 네. 가장 최근에 나온 재판 거래 의혹들 한번 짚어볼까요? 네, 재판 거래 굉장히 많습니다. 네. 뭐 예를 들면은 뭐 알려진 것들이 뭐 쌍용 자동차 뭐 정리해고 정당 판결이라든지 그걸 네. 비롯해서 이제 최근에 나온 것들만 좀 언급을 해드리면요. 네. 그 강제징용 다녀오신 분들, 그 피해자들이 전범기업을 상대로 했던 예. 그 소송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렇죠. 그 외 뭐 통진당 해산 재판이라든지 아니면 그 박근혜 비선인들의 그 사람들의 어떤 그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런 특허 관련 소송에 뭐 정보를 준다든지 등등. 사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서 재판을 해야 하는데요. 그 대명제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을 가질 법한 이런 그 재판 거래 정황들이 지금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판사의 독립적인 자율적인 재판을 침해한 부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특히 우리나라 최고의 사법기관이 대법원에서 재판을 거래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기가 막힌데 네. 최근에는 아까 보셨지만 비자금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어요. 네, 최근에 비자금 의혹까지 나왔습니다. 네. 법원 행정처에서요. 네. 그러니까 일반 재판 운영 지원으로 나온 그 예산이 있습니다. 네. 그 이제 각국의 그 법원의 지방 법원에 그 편성된 그 예산인데요. 그것을 현금으로 다시 모읍니다. 법원 행정처가 현금으로 모아서 2015년 일인데요. 그때 여수에서 그 해에 그 법관 회의가 있었어요. 법원장 회의. 그 네. 법원장 회의에서 현금으로 다시 나눠줍니다. 나눠주면서 다시 나눠주면서 이것은 이제 지금 추정하기로는 검찰이 추정하기로는 이제 상고법원 도입을 위해서 이제 로비 자금으로 써라라는 이제 이런 추정을 하고 있는데요. 여하튼 확실한 이것은 예산 항목 유용이죠. 이것은 그렇죠. 일반 재판 운영 지원 명목인데 네. 이것을 굳이 현금으로 다시 받아서 이것을 법원장에게 주는 이 모양새가 검찰은 이건 비자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법원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시 그때 처음 이게 편성된 예산이라서 네. 편성 경위와 집행 절차를 법원장에게 직접 설명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때 설명을 해주고 현금으로 나눠준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굉장히 궁색한 변명으로 그걸 왜 그 돈으로 줍니까? 그렇죠. 굉장히 궁색한 변명으로 네. 느끼죠. 그래서 검찰에서 여기에 대해서 즉각 반발하는 게 그런 이제 비자금이라고 이제 검찰은 보고 있는데요. 그렇게 현금을 모았던 그 행태가 이제 허위 영수증을 만들어서 그거를 직원이 현금으로 빼내서 그걸 다시 법원행정처로 줬다라는 이 모양새가 전형적인 그 기업의 비자금 조성 모양과 똑같다. 그렇죠. 이렇게 보면서 지금 예. 검찰은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법부에도 행정기관처럼 뭐 정해진 항목에 정해진 예산 비용들을 지급을 할 테고 그 예산 그렇죠. 항목대로 쓰는 것이 당연하죠. 맞는 거죠. 네, 당연하죠. 오늘 새로 나온 기사를 보면은 검찰이 대법원 예산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하면서 9억여 원을 전용한 사실을 밝혀냈다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 이게 무슨 내용입니까? 이것도 일반 재판 운영 지원 예산 항목 아까 그 법원행정처랑 똑같아요. 네. 20억의 예산이 있었는데요. 이 중에 10억 1천만 원은 상고법원 홍보를 하는데 쓰여졌습니다. 또 이상하죠. 계속 상고법원. 왜 홍보비로 쓸까요? 네. 자, 10억 1천만 원은 그렇게 쓰여졌고요. 나머지 이제 한 9억 원 정도가 네. 9억 원 정도가 지금 어디에 쓰여져 있는지 밝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이 부분을 수사 중이고요. 여하튼 지금 법원에서 이렇게 예산을 유용해서
엉뚱한 홍보에 쓰이고 있다라는 거, 이 점에 대해서 지금 많은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 부분 또 한번 얘기가 나올 네. 것 같고요. 어제 MBC 탐사보도 스트레이트 내용 보니까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소송 지금 벌이고 있었고 대법원 네. 판결 아직 안 나고 있는데 예.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걸 앞장서서 막아줬다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이건 정말 같은 법조인 입장으로서 정말 기가 막히고 화가 네, 나는 화가 일인데요. 나더라고요. 네. 예, 이거는 이제 사건을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이제 피해자들, 제가 원고를 지칭을 하면요, 네. 원고들이 일본에서 우선 소송을 했는데 다 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다시 소송을 제기합니다. 전범 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는데요. 안타깝게도 1심, 2심 모두 졌어요. 네. 그런데 대법원에서 2012년에 승소 판결을 내줍니다. 아니다. 이거는 일본이 책임이 있다라고 네. 승소 판결을 내주는데요. 그래서 다시 파기를 해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냅니다. 아. 근데 고등법원에서 당연히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 그대로 이것은 원고 주장이 맞다 해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주는데요. 네. 전범기업 쪽에서 다시 재상고로 법원에 또 보냅니다. 네. 그때가 2013년 7월이에요. 그러면 대법원에서 봤을 13년 때는 7월. 네, 대법원에서 지금 똑같은 사안을 다시 판결하게 됐는데요. 네. 중요한 거는 크게 변한 게 없습니다. 그럼 대법원에서는 별다른 법리가 변한 게 없거나 증거가 변한 게 없으니까 우리가 일반 그 법조인들 예상으로는 변한 게 없으니까 이거는 바로 다시 판결이 나야죠. 그렇죠. 심리불송행으로 기각당할 수 있다. 이렇게 네. 판결을 그렇게 예상하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근데 이게 7월 달에 7월 8월에 이렇게 재상고가 됐는데 대법원이 4개월이 지나도록 심리불송행 기각을 하지 않으면 그냥 심리를 합니다. 근데 그 4개월이 될 즈음인 2013년 12월에 비서실장 공간에서 비밀회동이 열립니다. 비서실장이라고 하면 당시 비서실장은 김기춘 전 네, 비서실장이었죠. 그 자리에서 2013년 12월에 외교장 그때 이제 그 법원행정처 처장도 부르고요. 네. 이제 외교부 장관 또 법무장관을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재판은 좀 길게 끌어줬으면 좋겠다. 길게 끌거나 아니면 아예 전원합의체로 돌려서 이것을 재판 결과를 뒤집었으면 좋겠다. 대법원이요, 자기네 의견을 뒤집으려면 전원합의체 회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전원합의체로 바꿔서 아예 이 결과를 뒤집었으면 좋겠다라는 회의를 하고요. 네. 그 다음해인 2014년에도 2014년 10월에도 또 두 번째 비밀회동이 열립니다. 이 자리는 이제 과연 진행 상황이 어떠한지 이런 이야기가 나누는데요. 네. 이렇게 정부가 직접 개입을 해서 네. 이 법원 이 관계자랑 만나서 지금 이 재판을 뒤집으려고 하는 시도를 했다라는 점에서 우리가 이제 분노를 금할 수 없는데요. 이런 편에서 이 결과론적으로만 보면 우리 정부, 우리 법원, 우리 국민의 편을 든 게 아니라 피해자는 그렇죠. 우리나라 국민인데 예, 일본 기업, 전범 기업의 편에 들어서 이렇게 했다라는 데 또 굉장히 대책회의까지 예, 하고. 대책회의까지 했다는데 네. 기가 막힐 따름이고요. 네. 또 이 법원 행정처에서 외교부에게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법원 이 판결 대법원 판결 바꾸려면은 뭔가 외교부의 의견서도 좀 필요하다. 네. 이러면서 직접 외교부가 이렇게 만약에 그대로 법원의 그 태도가 변하지 않으면 한일 관계가 악화될 수 있다라는 네. 의견서를 직접 제출하기까지도 하죠. 참 대법원 행태가 당시 대법원 행태가 참 이해가 안 가는데 지금 현재 검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법원 내부의 압수수색 영장이 모조리 지금 기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구속영장도 기각이 되는 건 물론이고요. 이 네. 구속영장은 몰라도 압수수색 영장은 발부율이 꽤 높지 않습니까? 이게 맞습니다. 기각률이 근데 현재 압도적입니다. 이게 그래서 검찰에서는 보통은 3%가 기각률인데요. 이번 양승태 사법농단 관련해서 기각률은 40건 중에 3건만 인용됐어요. 그러니까요. 90%가 90% 이상. 정도가 기각되고 있어서요. 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양승태 특별법 발의해야 된다. 네. 그래서 지금 발의가 됐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자꾸 이렇게 영장이 발부 안 되니까 특별영장 전담 법관을 만들고 특별재판부를 만들고 또 국민참여재판을 하는 식으로 이런 재판 절차에 특례를 주자라는 이 양승태 특별법이 발의된 상태입니다. 네. 정치적인 세력의 영향력이 침투하면 사법부의 독립은 무너진다. 양승태 전 대법관이 퇴임하면서 한 말입니다. 사법부의 독립을 앞장서서 무너뜨리고 그것도 모자라 일본의 앞잡이로 추락시킨 당사자의 말이라고는 믿기지가 않습니다. 사법개혁을 외치는 국민들의 목소리를 현 사법부가 외면하지 않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사회 이슈는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임방글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